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 된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업의 소감을 밝혀준 한 학생의 편지를 일부 인용했고요. 어휘, 현대시 주요 작품과 시조, 문법 개념의 용어 구분, 이 정도를 해놔야 된다라고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러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안내를 할 때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은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빠르게 가는 지름길, 이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안하는 방법을 듣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시간, 자신의 수준, 목표 등을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늪에서 헤매는 경우를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휘가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지난 영상에서 개괄적이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휘, 시가, 문법, 이 키워드만 사용했지만 오늘은 어휘에서 사를 붙여보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약 6대4 정도의 비중으로 수능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첫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로 방학 때 독서 지문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매산비 같은 교재를 쓰셔도 되고요. 서점에 있는 수많은 책들의 소스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한 회분을 풀어보려면 다운받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다만 매산비 같은 교재는 매일 3개의 지문을 풀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3개의 지문이라는 것은 12문제 남짓 되겠는데요. 일단 읽고 풉니다. 교재의 기준 시간도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차분히 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죠. 채점을 하죠. 틀린 것이 나오면 바로 답을 표시하지 말고 다시 지문을 살펴보는 작업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덧넘기면 안 됩니다. 텍스트를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글의 맥락을 꿰뚫거나 하는 과정이므로 생략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정정해 보고 다시 체크했을 때 맞으면 아는데 놓쳤나? 혹은 어떻게 잘못 생각했었나? 한번 생각해 보고 수정했는데도 답이 틀렸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 문단에서 강조하는 바, 이런 것들을 하루에 3지문이니까 충분히 고민해도 공부하는 전체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보이면 해설지를 짚어가면서 이해가 가는지 봅니다. 이해가 됐어.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색연필 하나 들고 3지문을 푸는 동안 지문의 텍스트, 문제, 또 1, 2, 3, 4, 5 선택지를 다 포함하여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밑줄을 긋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분 안 걸리죠? 이 단어는 내용상 필요하다 싶은 단어가 있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이 나왔는데 특정 이론과 관계되는 어려운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는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그럼 결국 남는 단어는 한자어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단어들을 검색하든지 사전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문장이 나오면 위 글, 내용, 일치, 그런 건 이미 초딩 단어니까 표시할 게 없지만 위 글의 진술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하면 진술 방법이 뭘 지칭하는 거였지? 한번 짚어본다든지 진술 방법, 전개 방법에 대한 영상 찍어서 올려놨고요. 어찌됐든 그런 용어도 간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나온 말, 답을 맞췄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답 아닌 나머지 선택지에 나오는 표현 중에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어떤 어휘를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 나갈 것인지 지문을 풀고 그 과정에서 어휘를 채워나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에 그런 어휘가 나왔다는 거는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확률, 확실한 거부터 챙기자는 거죠. 자, 여러분 공부 얼만큼 할 거예요? 중3 기말고사도 끝났겠다. 곧 방학 다가오겠다. 그 기분도 만끽해야지. 한 8시간 잔다 치고 바로 밥 먹고 책상에 앉으려고 하면 왠지 좀 억울해. 새끼 3시간 잡는다 칩시다. 공식적으로 자유시간이 필요해. 게임도 한 판 해줘야지 또. 그래서 자유시간 1시간 정도 뺍시다. 그러면 12시간 남네? 그럼 12시간 정도 공부할 의향 있습니까? 하셔야죠. 안 할 이유가 없거든. 그쵸? 학원 다니고 이런 시간으로 빠지는 시간이 일별로 있죠.
그런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간을 책정을 하시는데 국영수를 4시간, 4시간, 4시간 이렇게 하거나 수학 5시간, 영어 4시간, 국어 3시간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3시간 정도를 쓰는데 3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10분을 할애를 해서 한자 성어를 3개를 공부합니다. 이해해보고 외운다 소리죠.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3개를 외웠죠. 내일 3개를 볼 때 오늘 것까지 같이 한번 쳐다봅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외우는 시간 10분가량 식탁에 앉기 전이라든지 세수하고 나서 잠깐 정신 차리고라든지 가장 본인에게 좋은 시간을 잡으세요. 그래봤자 10분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자 성어에 투자하는 시간 10분, 매산비 문제지 기준으로 하루 분량, 지문 3개 풀고 어휘를 찾은 다음에 그 뜻과 함께 정리해서 작은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이면 될 겁니다. 노트 얘기 다음에 추가할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1시간 10분을 사용했네요. 밤에 자기 전에 2, 30분 다시 복습하는 자투리 시간을 갖는데 독서 지문 풀면서 나왔던 모르는 어휘 다시 한번 보고 가고 문법이나 시문학의 개념, 배운 거 그런 용어 정리도 포함해서 복습을 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2, 30분 복습 시간으로 또 추가해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시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다음에 언급을 할 텐데 어휘 지금 얘기했으니까 2번째, 3번째 제가 얘기했던 항목들 그 나머지 거 시간 배분해도 되는 거죠. 게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할당한 거 그거 다 줄여가지고 국어 공부 시간을 4시간, 5시간 만드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3시간이라고 했지만 1시간도 제대로 못한 학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다음에는 노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전 영상과 다음 영상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잊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